안녕하세요. 책 읽는 헬레네입니다. 비만은 단순히 체지방이 많이 쌓인 상황이 아닙니다. 비만은 대사 시스템에 생긴 문제로 인해 과다한 체지방이 저장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누군가가 살이 많이 찌는 동시에 식욕과 컨디션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대사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증상인데요. 중요한 건 비만이라는 상황의 기저에 어떤 문제가 생겼으며 그런 문제를 발생시킨 원인을 아는 것입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많은 사람들이 호르몬, 저탄수화물 식단, 간헐적 단식을 언급하며 모든 정답을 찾은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뭔가 부족해 보입니다. 단순히 탄수화물이 나쁘다, 인슐린이 나쁘다, 단식이 좋다는 주장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현상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다이어트 사이언스입니다. 지은이 최겸, 펴낸 곳은 린 체인저스입니다. 이 책은 대부분의 의료, 영양, 피트니스 전문가들이 믿고 있는 전통적인 다이어트 패러다임의 오류를 지적하고 다층 호르몬 연결망이라는 새로운 모델을 통해 비만의 본질을 설명합니다. 저자는 많은 사람들이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게 그들의 잘못이 아니라 방법의 문제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요요 없이 지속 가능한 감량 방법으로 스타일스 다이어트를 제시하는데요. 스타일스 다이어트의 본질은 6가지 습관을 중심으로 대사 문제를 고치며 신체 기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 나쁜 음식 끊기. 기본적으로 끊어야 하는 물질은 설탕, 액상과당, 밀가루, 글루텐, 문제가 되는 기름이다. 그리고 어떤 음식이든 기름에 튀겼다면 거른다. 설탕과 액상과당은 가장 먼저 피해야 하는 물질이다. 설탕과 액상과당은 화학적으로는 작은 차이가 있어도 몸속에선 동일하다고 보면 된다. 그 외에도 미미한 차이가 있을 뿐 실질적으로는 설탕과 다르지 않은 물질들이 있다. 앞으로 식품을 구매할 때 원재료 목록에 다음의 항목이 있는지 확인하길 바란다. 설탕, 액상과당, 옥수수 시럽, 고과당 콘시럽, 기타 과당, 땡땡 시럽, 정백당, 흑당, 황설탕, 덱스트로스, 올리고당, 비정제 원당 사탕수수당, 유기농 원당 사탕수수당, 마스코바도, 사탕수수즙, 코코넛 슈가, 코코넛 꽃 액즙, 고과당, 단맛 나는 거의 모든 소스. 우리가 곡물 중에서도 밀가루를 굳이 피하는 이유는 글루텐이 장에서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이다. 그래서 밀가루와 글루텐은 모두 피한다. 원재료 목록에 다음 항목이 있는지 확인한다. 밀가루, 소맥, 우리밀, 유기농밀, 밀글루텐, 활성글루텐. 기본적으로 올리브유, 코코넛유, 아보카도유가 아닌 식물성 기름일 경우 경계심을 갖고 문제가 없는 기름인지 확인해야 한다. 아마 대부분의 가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식용유나 식당에서 가열하는 요리에 사용되는 기름은 문제의 기름 중 하나일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탁하고 걸쭉한 질감의 소스도 문제의 기름을 베이스로 만들었을 가능성이 높으니 원료를 확인해야 한다. 확실하지 않다면 확인해 줄 수 있는 사람에게 물어본다. 마가린 또는 식물성 버터, 슈트닝 부분 경화유, 완전 경화유, 에스테르 화유, 대두유, 콩기름, 해바라기 씨유, 카놀라유, 홍화씨유, 면화씨유, 식물성 유지, 일반 참기름과 들기름. 시중에 많은 과자가 튀기는 방식을 통해 만들어진다. 튀긴 음식은 튀기는 과정에서 트랜스 지방이 생성되는 문제가 있고 튀길 때 사용하는 기름도 문제가 된다. 튀긴 음식의 성분을 확인해 보면 아마도 앞에서 언급한 문제의 기름 중 하나일 것이다. 사람들이 의외로 튀긴 음식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식품이 있다. 도넛, 핫도그, 해시 브라운, 너겟이 그 예이다. 제품 뒷면에 식품 유형 항목에
유탕 처리 제품이라고 적혀 있다면 기름에 튀긴 음식이다. 과자의 식품 유형에 유처리 제품이라고 적혀 있다면 기름을 표면에 묻힌 제품이라는 뜻이다. 이 경우에는 묻히는 기름이 문제의 기름 중 하나인 경우일 가능성이 높다. 2. 시간 제한 섭취. 수면 시간이 8시간이라면 깨어있는 16시간 중 8시간 이상은 칼로리가 있는 음식을 먹지 않는다. 처음부터 16시간의 공복으로 시작하는 게 부담스러운 경우 12시간에서 14시간 공복부터 늘려나간다. 공복 시간에 어떤 음식을 허용할지는 각자 맥락에 따라 선택한다. 아래 예시를 참고하길 바란다. 물이나 차는 충분히 마시는 게 좋다. 당이나 우유를 첨가하지 않은 블랙커피, 아메리카노는 허용 가능하다. 다만 카페인을 과다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위장 치료가 목적인 경우에는 커피도 제외하는 것이 좋다. 대부분의 약이나 영양제는 공복 자체와 관련해선 큰 영향이 없다. 공복의 효과를 최대화하면서 약이나 영양제를 먹고 싶다면 식사 직후에 먹으면 된다. 제로 음료, 무설탕 음료는 추천하지 않는다. 시중의 제로 음료에 들어있는 감미료인 아세설팜 칼륨, 사카린, 말티톨, 스크랄로스는 장 미생물 환경을 해치는 이슈가 있다. 공복 시간에 대해 강박을 가질 필요는 없다. 가끔 16시간 미만의 공복을 가지는 것은 큰일이 아니다. 일상에서 루틴을 방해하는 일들이 생기는 것은 자연스러우며 이 또한 삶의 일부다. 식사를 하는 날은 하루 한두 끼를 섭취하고 간식은 먹지 않는다. 식후 1시간 이상 지났을 때 먹는 음식물은 간식이다. 감량 효과를 최대화하고자 한다면 굳이 먹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 선택에 따라 가끔은 새끼 또는 간식을 허용할 수 있다. 무언가를 먹어야 한다면 최대한 식사 직전, 중, 직후에 먹는다. 만약 신체 활동량이 많다면 끼니 수를 유지한 채 섭취량을 늘리거나 끼니 수를 2-3끼로 가져갈 수 있다. 취침 전 4시간은 음식을 먹지 않아야 좋은 수면을 가질 수 있다. 취침 3시간 전부터 금식하는 게 통상적인 권고안이지만 나는 3시간은 음식물을 완전히 소화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일정상 어렵다면 취침 전 3시간 금식이라도 지키거나 저녁 식사를 하지 않고 아침 낮 시간에 음식 섭취를 끝내는 것도 가능하다. 섭취 횟수와 섭취 가능 시간을 제한하는 만큼 먹을 때 잘 먹는 게 중요하다. 섭취 시간에 제한을 두는 것은 먹는 양을 줄이기 위해서가 아니다.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은 양질의 식사와 적절한 공복이 가진 효과를 균형 있게 누리는 것이다. 3. 간헐적 단식. 기본적으로는 36시간을 권장한다. 36시간 단식을 목표로 진행하다가 컨디션에 따라 일찍 끝낼 수도 있고 48시간까지 연장할 수도 있다. 대사 문제가 큰 경우에는 월 2에서 3회 정도 추천하고 대사 문제가 크지 않을 경우는 월 1회 또는 분기 1회 정도 추천한다. 공복을 유지하는 시간에는 칼로리가 있는 음식을 먹지 않는다. 장기 단식 중에는 오토파지의 효과를 제대로 누리기 위해서 음식물을 더 엄격하게 선택한다. 24시간 이상의 단식 중에는 오토파지, 간 회복, 위장 휴식을 포함한 대사 회복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러므로 조금 더 클린한 식단이 바람직하다. 공복을 24시간 이상 길게 이어가는 것 자체가 어려운 사람들은 배가 고플 경우 순수한 지방만 들어있는 사골 국물 같은 것들을 허용할 수도 있다. 물이나 차는 충분히 마신다. 특히 단식을 처음 하는 경우 전해질 불균형 이슈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단식 초반의 부작용 중에서는 나트륨 섭취만으로 해결되는 것들이 많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의식적으로 물과 소금을 적절하게 섭취한다. 물은 하루 2에서 3리터 정도 마시고 하루 1에서 2회 소금 0.5티스푼 정도를 물에 타서 마시는 것을 권장한다. 그리고 단식 전 식사 때 음식의 간을 충분하게 하는 것도 좋다.
단식을 통해 몸이 치유되는 동안 몸에 어느 정도의 부하가 있을 수 있다. 이 기간 격렬한 신체 활동이나 과중한 업무는 피하는 게 좋다. 가볍게 산책을 하고 사람을 만나서 차를 마시고 소일거리를 하거나 취미 활동을 하는 정도는 괜찮다. 보식은 단식을 끝내고 먹는 음식을 의미한다. 단식을 끝내는 첫 식사뿐 아니라 향후 24시간 정도의 섭취 내용을 아우른다. 보식을 통해 단식 중 세포 청소를 포함한 체성분 분해가 활발히 일어난 몸에 연료와 재료를 채워주고 미량 영양소도 충분하게 채워준다. 단식은 보식에서 완성된다. 보식은 매우 중요하다. 본 식사 전 쉬고 있던 소화 기능을 천천히 깨워서 부담을 줄여야 한다. 첫 끼는 약간 아쉽게 먹고 섭취량을 점진적으로 늘린다. 추천 방법. 단식 후 최초 식사의 30분에서 몇 시간 전에 포만감을 달래는 음식을 조금 먹는다. 이렇게 미리 살짝 포만감을 채워 놓음으로써 메인 식사 시간이 되었을 때는 이미 어느 정도 포만감이 올라와 있게 만든다. 이때 일반적인 에피타이저나 간식과 같이 식욕을 더 크게 만드는 음식들은 피하는 게 좋다. 아보카도나 올리브오일 소금 뿌린 것 또는 두부국, 사골국, 올리브 절임을 추천한다. 보식을 할 때 소화관에 자극적인 양념은 피하고 샐러드나 식이섬유가 너무 많은 음식은 소화하기에 부담스러울 수 있다. 단식 후 몸이 충분히 회복할 때까지 며칠 이상은 금주하는 게 좋다. 추천 메뉴로는 수육, 사골국, 도가니탕, 국밥, 닭백숙, 삼계탕, 생선구이, 생선찜, 버섯구이, 생선국, 미역국, 채소를 넣은 달걀찜, 순두부찌개, 밀가루를 쓰지 않은 쌀국수 정도가 있다. 4. 탄수화물 섭취량 줄이기. 처음 저탄수화물 식단을 하면 그동안 포도당을 주 에너지원으로 쓰던 몸이 지방과 케톤 모두 에너지로 쓸 수 있는 대사 상태로 넘어간다. 탄수화물 제한 후 24시간을 전후로 이러한 연료 전환이 본격적으로 일어난다. 이런 과도기적 시점에서 지방 대사가 원활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 컨디션이 최상이 아닐 수 있으며 특정 증상을 겪을 수 있다. 이때 나타나는 증상 중 소금 부족의 원인인 것들이 많다. 이 경우에는 소금 0.5에서 1티스푼을 물에 타서 섭취해주면 빠르게 해결된다. 거의 모든 사람들의 몸은 대사 유연성이 떨어지는 상태일 것이다. 몸이 새로운 에너지 공급 체계에 적응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 개인에 따라 2에서 7일 정도 지나면 어느 정도 적응이 되며 대부분의 사람이 3에서 4주 정도 지나면 케토시스에 충분히 적응한다. 저탄수화물 식단을 처음 하는 경우 첫 3달 정도는 탄수화물 제한을 꾸준히 해주면서 키토시스를 유지해주는 것을 권장한다. 탄수화물 섭취량은 순탄수화물 섭취량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섭취 가능한 탄수화물로는 채소류와 해조류, 백미, 과일 등이 있고 금지하는 탄수화물로는 설탕, 액상과당, 밀가루, 당분 함량이 높은 과일이 있다. 스타일스 다이어트 중 양질의 단백질을 충분하게 섭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우리는 적절한 공복을 통해서 세포를 청소하고 주 2회 이상의 운동을 통해서 다양한 세포와 장기의 기능을 강화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활발하게 분해된 단백질 조직을 원활하게 구축하기 위해서는 단백질 섭취가 중요하다. 적절한 총 칼로리 섭취량과 지방 섭취량은 정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다량 영양소별 섭취 비율과 양 또는 총 섭취 칼로리에 집착할 필요는 없다. 진짜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대사를 망가뜨리는 생활 습관을 고치고 좋은 음식을 먹으며 적절한 공복을 갖는다. 그러면 몸이 알아서 적절하게 영양소를 처리할 것이다. 5. 운동. 산책. 매일 최소 15분 이상 산책을 통해 혈액과 림프순환을 활성화시킨다. 메인 운동. 최소 주 2회, 권장은 3에서 4회다. 회당 20분에서 40분 정도 하고 대사 개선을 위해선
근력을 동원하며 숨이 차고 땀이 많이 나는 운동을 추천한다. 대사 개선에 가장 효과적인 운동을 굳이 꼽자면 단시간에 고강도 인터벌 운동이다. 이런 운동은 대사를 활성화하는 호르몬을 충분히 자극하고 글리코겐과 체지방 대사를 확실하게 열어주며 대사 개선에 더 효과적이다. 6. 잘 자기. 집중 감량 기간에는 대사 회복과 최적화를 위해 반드시 8시간 수면을 확보해야 한다. 어려울 경우에는 최소 7시간 자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점차 늘려나간다. 저녁 조명 관리. 해가 진 이후에는 흰색 빛의 조명 대신에 주황색 빛의 조명을 켜놓고 조도를 낮게 유지한다. 저녁 시간 전자기기 사용 조절. 화면은 흰색 조명과 비슷한 원리로 수면을 어렵게 만든다. 전자기기를 사용해야 할 경우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을 사용한다. 자극, 걱정, 스트레스 관리. 늦은 시간에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되면 수면에 방해가 된다. 취침 전 과한 업무 처리도 수면을 방해할 수 있다. 늦은 시간 운동 등의 격렬한 활동 피하기. 늦은 시간 격렬한 활동은 수면을 방해한다. 저녁에는 차분한 활동이 추천된다. 카페인. 숙면을 위해선 아예 마시지 않거나 섭취량과 빈도를 조절해야 한다. 커피를 마시는 경우 오후 2시 전에 섭취를 마치는 게 좋다. 술은 쉽게 잠들게 해주지만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므로 주의한다. 수면 리듬을 깨는 일정. 생체 시계를 중심으로 작동하는 일주기 리듬을 최대한 흩뜨리지 않는다. 낮잠을 자면 수면 압력이 해소되어 밤에 깊게 자는 것을 방해한다. 잠은 밤에 충분하게 자고 낮잠은 최대한 피한다. 다만 당장의 휴식이 더 중요한 경우 15분 정도 쪽잠을 자는 것은 괜찮다. 취침 전 2-3시간 사이에는 침대에 편안하게 눕지 않기. 잠들기 전까지는 피로를 지나치게 해소하지 않는다. 취침 직전 수분 조절. 자다가 소변 때문에 깨지 않도록 밤에 수분 섭취를 조절한다. 반복되는 다이어트 실패 때문에 몸과 마음이 지친 분들께 이번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또한 건강하게 먹고 운동하고 생활한다고 생각하며 지내는데 이 책을 통해 좀 더 보완해야 할 부분을 발견했습니다. 기회가 되신다면 책을 직접 읽어보시고 여러분 몸에 있는 대사적 문제를 유발하는 습관을 고치셔서 더욱 건강한 몸을 가지시길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끝까지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 다음에 또 만나요.